안녕하세요. 부동산 하면 박 대표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 것 같아요. 입주장 마무리 하느라 점심 먹을 틈도 없이 바쁜 하루를 보냈어요. 이렇게 영상을 켠 이유는 바로 오늘이 공인중개사 시험이 있는 날이에요. 그동안 시험 공부하느라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박수 드립니다. 합격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국민 자격증이라는 말이 있듯이 많은 분들이 도전은 하지만 합격하기가 만만치가 않은 시험이에요. 짧게는 1년간 꼬박 긴 시간을 투자해야 하고 길게는 몇 년씩 시험을 준비해서 합격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막상 시험에 합격하긴 했는데 이제 난 뭘 해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소공으로 경험을 쌓아야 될까? 아님 바로 개업을 해야 될까? 실장으로 취업은 할 수 있을까? 요즘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고 하는데 개업하는 게 맞는 걸까? 동네 다니다 보면 가장 많이 보이는 간판 중에 하나가 바로 부동산인데 과연 돈은 벌 수 있을까?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이 영상 보시면 복잡했던 생각들이 조금은 정리되실 거예요. 저 역시 2015년도에 합격을 하고 바로 공인중개사 일을 시작할 거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아이들이 어리기도 했고 공인중개사 일은 나이가 조금 더 들어서 해야지 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운이 좋게도 합격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소공으로 일할 기회가 생겼어요. 실장으로 일을 하고 우연한 기회에 개업까지 하게 되었거든요. 중개업을 한 지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처음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제가 8년을 중개업을 할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중개업을 막 시작할 때도 대형 플랫폼이 시장에 진출해서 우리와 같은 개업 공인중개사들의 설 자리가 없다. 부동산 경기가 바닥이다. 거래량이 없다. 좋지 않은 얘기들만 가득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자신감을 갖고 시작했어요. 막상 개업을 했는데 계약이 안 되니 처음 가졌던 자신감은 온데간데였고 자존감도 점점 바닥을 찍게 되었어요. 공인중개사는 계약을 해야지만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이잖아요. 아무리 집을 많이 보여줘도 계약을 못하면 아무 소득이 없으니 이 일은 나랑 맞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개업 후 몇 달 동안 계약을 거의 못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선배 공인중개사 한 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박 사장, 공인중개사의 장점 5가지 말해봐. 장점? 좋은 게 하나도 없는데 장점은 무슨? 단점밖에 없어요 라고 말했는데요. 그 선배 사장님께서 잘 들어봐 박 사장 하고 했던 말씀이에요. 공인중개사의 장점 5가지는 바로 첫 번째, 시간이 자유롭다. 두 번째, 재고가 없다. 세 번째, 초기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 네 번째, 정년이 없다. 5번째, 객단가가 높다. 그중 가장 매력적인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5번째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약 한 건을 하면 받는 중개 수수료가 적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중개업을 한 지 8년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공인중개사의 장점 5가지를 제가 중개업을 하면서 느낀 부분을 풀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공감하시는 부분도 있으실 거고 아닌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 주관적인 생각이니 이해 부탁드려요. 첫 번째 장점인 시간이 자유롭다에 대한 제 생각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시간의 자유란 주체가 제가 되어야 되는데 중개업의 시간의 주체는 제가 아닌 고객분들의 시간에 맞춰야 해요. 그리고 전화도 시도 때도 없이 오기 때문에 과연 정말 이 직업이 시간의 자유로운가? 라는 의문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남들 다 퇴근했는데 늦게 남아서 이렇게 영상도 찍고 있잖아요.
물론 제가 원해서 영상을 찍는 거지만 다른 분들이 생각할 때 시간이 자유롭다라는 거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개업을 제대로 하려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저처럼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아요. 해야 할 일을 마무리 못하면 퇴근도 늦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마냥 자유롭지만은 않겠죠? 두 번째 장점인 재고가 없다는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중개업의 재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중개하는 아파트라든지 상가, 토지 등등입니다. 그 물건들은 모두 다 제 소유가 아니잖아요. 타인의 재화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중개업이기 때문에 중개업자가 재고에 대한 부담은 없어요. 오히려 재고가 있다는 건 그만큼 중개할 물건이 많다는 거니 저에게는 재고, 즉 물건은 제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초기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 이 부분도 반반인데요. 다른 업종에 비해 인테리어 등에 대한 비용은 많이 들지 않습니다. 사무실만 있으면 사무실 집기와 컴퓨터만 있으면 중개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중개업을 창업하는데 가장 큰 비용이 드는 부분은 바로 권리금이죠. 지역에 따라 그리고 중개업소의 위치에 따라 권리금은 천차만별이라 초기 비용이 많이 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번째, 정년이 없다는 부분입니다. 저도 이 부분 때문에 공인중개사 시험에 도전한 것 같아요. 나이 들어서도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있는 지역에 제가 처음 중개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제가 엄청 젊은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추세는 점점 젊은 공인중개사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고객층도 점점 젊어지는 것 같아요. 나이가 깡패라는 말이 있듯이 젊은 공인중개사 분들은 노름미는 다소 떨어질 수는 있지만 열정과 아이디어는 정말 따라가기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이 60세 이상이 되면 내가 과연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요즘에 진지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객단가가 높다. 객단가라는 말은 중개업이라는 잘 맞지는 않지만 자영업자를 생각하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초반에 공인중개사는 계약을 해야지만 수입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집을 보여줘도 계약을 못하면 소득이 없으니 수입이 0이에요. 제가 있는 지역은 중개 물건의 가격이 높지 않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가 적은 편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한다면 적다고만 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 물건 한 개를 팔아 한 개에 10,000원이 남는다고 가정한다면 100만 원을 벌기 위해서는 물건 100개를 팔아야지만 되잖아요. 하루에 물건 100개 판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중개업은 하루 집을 보여주고도 계약만 된다면 1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가장 궁금해 하실 부분이실 텐데요. 그래서 넌 8년 중개업을 해서 얼마나 벌었는데? 라고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거꾸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중개업으로 얼마를 벌고 싶으세요? 월천? 월2천? 그 이상? 제가 처음 중개업을 시작할 때는 저희 남편 연봉을 한 번만이라도 이겨보고 싶었어요. 물론 첫 해에는 저희 남편의 연봉의 반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지금까지 남편의 연봉 이상으로 수입을 올리고 있어요. 제 자랑을 하려는 건 아니고요. 중개업이라는 직업이 정말 열심히 성실히만 한다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여성분들이 이 직업을 선택하신다면 아이들도 케어하시면서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잖아요. 일 역시 일정한 시간, 나의 노력과 나의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요. 그 부분이 쌓이고 쌓이면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소득을 분명히 올릴 수 있을 거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 공인중개사를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좋은 이야기보다 부정적인 뉴스가 많은 지금이지만 자신을 믿고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고객의 행복을 중개하는 박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